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오늘 좀 늦었습니다.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저 오늘 국회 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라 여러가지 의원총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예, 목소리 들리는지 확인 한 번만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는 대통령으로 인해서 잠깐만요. 예, 오늘은 녹화 시작 버튼 눌렸습니다. 오늘이 6월 25일 6.25가 일어난 65년 된 날입니다. 6월 25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6시에 오후 6시에 다시 또 의원총회가 속개되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제2요구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라고 흔히들 이제 불려지는 것인데, 용어에 대해서 조금 바로 잡자면, 거부권이라고 흔히들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원칙적으로는 제2 요구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국회에서 제출한 그리고 통과된 법안과 관련해서 대통령은 동의하기가 쉽지 않으니 이것을 다시 한번 논의해달라, 재의결해달라라고 하는 거죠. 다만 재의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법안을 통과할 때는 그 참석한 의원에서의 과반만 넘으면 50%가 넘으면 2분의 1이 넘으면 통과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2를 요구할 경우, 다시 한번 요구를 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대통령이 제2를 하는 것은 본인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나쁘거나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다만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제1을 요구했으니까요. 이제는 국회가, 그리고 국회의장이 빨리 본인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제2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국회의장께서 제2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있죠. 아시는 것처럼 원래 법안에는 요청이라고 되어 있었던 용어를 국회의장께서 요구로 고쳐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가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의 다수의 의원분들은 별로 그렇게까지 우리가 요청을 요구로 바꿔가면서까지 이 법안을 그렇게 굴욕적으로 일정 정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종걸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의 뜻도 좀 반영시키고, 또 하나는 이게 제의될 수 있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요구로 변경된 법안을 청와대로 넘겨준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까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청와대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독불장군적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이제 필요가 없고 통치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거죠. 청와대나 이런 곳들이요. 그래서 황교안 총리가 되면서 여러 가지 공안정국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결국 이제 통치의 방향성, 본인은 온전히 깨끗하고 정상적인데 여야의 국회 그리고 정치인들이 이렇게 나라를 말아먹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황교안 총리가 법무부 장관일 때 정당 해산을 한 것이 본인의 가장 큰 치적처럼 생각하시는데, 아마 이제는 정당 해산을 넘어 국회 해산을 꿈꾸고 계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슬픈 나라를 살고 있다 우리 모두가 라고 하고요. 예, 녹화 버튼 눌렀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제대로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그래도 방송 시작하자마자 PC로 31분, 모바일로 92분 해서 120분 정도가 이렇게 와주셨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오신 김에 추천 그래도 한 번씩은 눌러주셔야 예,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게요.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가 나타났다는 지난번 임시 녹음본 그것은 방송에 올라가가지고 2편이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저희가 녹음했던 거 그 녹음분은 오늘 아마 저녁에 방송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로드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좀 봐주시고요. 지금 어제 이제 12시에 기준이 바뀌지 않습니까? 12시 기준으로 11위 했습니다. 11위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팟빵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10위 안에까지는 한 화면에 좀 보이긴 합니다만은, 11위는 한 화면에 안 보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더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리고 꼭 후기도 남겨주셔서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전 사실은 지금도 팟짱과 팟빵이 계속 헷갈려요. 그래서 오마이뉴스 방송 나가실 때도 팟빵인가 팟짱인가가 계속 헷갈렸죠. 이거는 시라와님 수통 바꿔주셔서 고맙다고. 예. 뭐 저에게 고마워하실 일은 아니고 당연히 국민들이 받아야 될 혜택인데 그동안 우리 국회나 혹은 국방부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오마이뉴스의 팟짱이 이번 주 금요일날 7시에 뭐 회식을 겸한 이런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회식을 하는 행사의 모습을 방송으로 내보낼 건데요. 생방송으로. 그것도 많이 좀 관심 갖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문과 관련해서 몇 가지 얘기를 좀 같이 나눠보죠. 읽어보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국무회의 발언문을 이렇게 길게 쓰신 적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를 꼬박 풀로 다 써서 얘기를 했어요. 한번 같이 보시죠. 예. 과연 이 국무회의 발언문을 본인의 혼자 다 쓰신 건지 실제로 이 언론비서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써준 글이라고 하는 수준이 과연 이런 정도의 수준인가, 대한민국의 청와대가 라고 하는 것도 의심스럽고, 국무회의 정도의 발언문을 이 원고와 상관없이 본인 말대로 이렇게 하신 건지 그것도 좀 상당히 의심스럽고 의구심이 듭니다. 오늘 국무총리로 선임되시고 처음 국무회에 나오신 황교안 총리께 뭐 이렇게 칭찬하시고 몇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중동의 낙타에서 시작된 신종 감염병인 메르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국제사회와 공조하며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미국의 CDC와 WHO의 최고 방역 전문가들 초청해서 국제적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해서 앞으로 신종 바이러스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다. 지금 이 메르스라고 하는 것이 거의 코르스로 바뀌어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게 중동의 어떤 문제가 아니에요. 낙타가 이 병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대통령 아직도 아이고 낙타에서나 걸리는 뭐 그런 이 낙타 탓을 아직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 인식이 메르스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를 명확관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에? 아직도 이 낙타 얘기를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리고 우리 정부가 어떤 일을 어떻게 잘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말해야지. 지금 미국의 CDC나 WHO의 방식만을 가지고
일을 하겠어요? 예?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할 건가? 우리 의료진의 어떤 문제를 좀 명확하게 대통령이라면 그런 얘기를 해야죠. 참 낙타가 불쌍합니다. 낙타가 불쌍해. 아휴. 예. 넘어갈게요. 과거 우리 정치사를 보면 개인적인 보신주의와 당리당략과 끊임없는 당파 싸움으로 나라를 뒤흔들어 놓고 부정부패의 원인 제공을 해왔다. 본인은 정치 안 하셨습니까? 예? 본인의 정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당파 싸움은 어떻게 하셨는지. 한나라당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탈당하고 소위 친박연대 만들어서 당파 싸움 하신 거 아닙니까? 이건 3인칭 관찰자 시점을 넘어서서 문제가 있는 발언을 하시고 계신 거죠. 예? 이제는 개인이 살아남기 위한 정치를 거두고 국민을 위해 살고 노력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누가 그 말에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그 상생의 정치에 국민들을 이용하고 현역해서는 안 될 것이다. 넘어가죠.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희를 이해할 수 없다. 본인이 국회의원이던 시절에 이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국회법 개정안 3번이나 공동 발의하신 거 아닙니까? 그때 저희는 뭐셨습니까? 저희를 갖고 행동하십니까? 옳다고 믿었으니까 그 법안에 동의하신 거 아니에요? 그 법안에 대한 동의, 국회의원의 도장을 직접 직인을 찍어야 되는데 그냥 보좌관이 임의로 찍었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고요. 조금 더 넘어가서 볼게요. 저는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삶을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치가 정도로 가지 않고 오로지 선거에만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정치를 정쟁으로 접근하고 국민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의 삶을 볼모로 이익을 챙기려는 구체 정치는 이제 끝을 내야 한다. 맞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그렇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본인 얘기를 하고 계세요. 본인 얘기를 지금 남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이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다. 누구를 심판해 주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본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응?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시고 있는 거죠. 지금 야당도 아닌 여당의 원내대표를 상대로 새누리당의 친박과 비박으로 줄세우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패권 정치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심판해줘야 됩니다. 근데 대통령이 지금 이 시간에 하실 말씀이 아니에요. 이걸 국무회의에서 하실 말씀도 아닙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는 문제를 삼고 있는 법안을 말씀하셨어요. 정책을 말씀하셨어요. 아시아 문화의 전당. 광주 옛 도청에 생기는 아시아 문화의 전당이죠. 수백 개의 법안 중에 예로 든 것이 아시아 문화전당법이에요. 이제 지역 감정을 조장해서 여론을 만들어내겠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시아 문화전당은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입니다. 그것의 설치의 공간이 광주라고 해서 그게 광주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국가 전체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공간이고, 더 넓게는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되는, 국가가 같이 고민해 나가야 되는 그런 예술의 공간입니다. 그걸 이렇게 국무회의 발언에서 지역 감정을 위해서 야당이 정책을 발목 잡고 야합해서 따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상식의 범위에서 우리가 정치를 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물론 아직 의원총회를 이따가 오후 6시에 거치고 나면 여러가지 입장이 정확하게 정해지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고 여당을, 새누리당의 현재 당적을 가지고 계신 새누리당 당원이신 박근혜 대통령께서 여당의 원내대표를 이렇게 줄 세우게 하고 하는 것은 납득될 수 없다. 그리고 정치 불신으로 이렇게 여론을 호도해서 지금의 이 소위 메르스 정국이라고 하는 것이나 이 언론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한 화두를 전환시켜 보려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이제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통치를 하던 시기가 아니에요. 아버님이 하시던 방식대로 그렇게 정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국민을 보고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해주셔야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다음번에 저 원고를 꼼꼼히 우리가 한번 좀 같이 읽어보면서 대통령의 지금 생각이 무엇인지, 어떤 정신적 상태로 국정을 이끌고 계신지 많은 국민들이 같이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상식의 범위 아니어야 합니다. 국민의 보편타당한 상식, 그런 상식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그런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입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셨죠.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겠다.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느꼈습니다. 아, 잘못되어 왔던 적폐를 해소해서 그런 잘못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려고 하는구나 라고 기대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어떻게 하시냐면, 어떻게 운영하시냐면 비정상적인 것을 그걸 일반화시켜내서 많은 국민들이 정상이구나, 비정상이 그냥 일반화돼서 정상이라고 믿게끔 세뇌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 같지 않습니다. 똑바로 일하세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국민들을 낮게 보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 국무회의 자리에 계셨던 분들, 과연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어떻게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셨습니까? 명색이 장관이라고 하는 위치까지 오르신 분들이, 그리고 본인들도 국회의원 생활을 다 거치셨죠. 어떤 신문이 오늘자 기사에 브리핑을 하기도 했던데, 본인이 국회의원이던 시절에 국회법 개정해야 된다 라고 다 공동 발의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장관이 되니까 입 싹 닫고 대통령 한마디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고 있어요. 안행부 장관이신 분, 헌법학자 아닙니까? 인정받는 헌법학자셨죠. 본인 책에 뭐라고 썼습니까? 학자일 때와 장관이 되면 학자로서의 소신은 다 버리는 겁니까?
그러려고 장관 되셨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즐겁고 재밌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은 좀 참담합니다. 예. 그 대통령이 정치인을 비난한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은 단순하게 어떤 직업으로서의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선택을 받고 국민의 대리인으로서의 제가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국회라고 하는 공간을 철저히 무시하고, 그건 결국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대통령도 물론 국민의 투표를 통해서 선출되셨죠. 위임받은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동등하게 그와 관련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과 같은 통법부의 일원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대통령이 원하는 법만 통과시켜주는 그런 통법부가 아니에요.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서 제 스스로가 할마다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제 책상 위에 저의 명패가 올려져 있죠. 사무실 가시면 뭐 대표이사 김광진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날마다 그 명패를 이 책상에 앉으면 바로 바라봅니다. 이게 제 명패인데요. 제 자신, 대통령보다 낮지 않습니다. 국민보다 높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이 직함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통령의 하수인이 아닙니다. 우리도 또한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국민의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상식의 범위로 돌아갈 수 있는, 국민의 보편타당한 상식의 범위 안에서 정치적 행위를 하는 그런 대통령이 돼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의장께서는 제2와 관련해서 본인이 약속하셨고 본인의 소신으로 가지고 있었던 국회의 정상적인 절차를 빨리 밟아주시길 바랍니다. 예, 잠깐 여러분들이 게시판에 올려주시는 글 좀 확인하겠습니다. 예, 써님 잘 다녀오세요. 예, 제가 게시판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의원총회가 6시에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추천해주지 않으신 분 있으시면 추천도 좀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PC로 131분, 그리고 모바일로 302분, 중계방이 하나 개설됐는데요. 중계방에 13분이 함께 보고 계십니다. 예, 점심은 먹었고요. 이제 조금 있다가 저녁은 뭐 간단히 먹던지, 별로 뭐 밥맛도 없긴 하네요. 우리 매니저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별풍선은 쏘지 말아 주시고요. 그 안내 문구가 나가지 않았네요. 별풍선은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추천만 조금 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총회가 오늘 11시부터 진행을 했고요. 11시부터 12시 10분까지 진행을 하다가 잠시 정회하고 점심 식사가 있었고 1시 반부터 계속 또 다시 요청이 있다가 3시 20분 정도까지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좀 정회가 됐고요. 이제 6시 정도에 다시 의원총회가 소집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시기에는 새누리당의 의원총회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새누리당 의원총회의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가지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만 결국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 이것이 중점사항이 되지 않겠냐 싶고요. 벌써 새누리당의 몇몇 의원분들께서 유승민 의원이 사퇴해야 된다 이런 개인 성명도 발표하시고 뭐 모임도 갖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던데 스스로를 좀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 대통령의 특보로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 의원으로서 그 역할들을 충실히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아마도 유승민 원내대표가 버티기가 쉽지 않으시겠죠. 예. 제2예구가 통과되면 3분의 2가 동의를 해버리면 유승민 원내대표는 직을 유지하겠습니다만은 아마도 그렇게 될 때는 대통령이 탈당을 하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이 될 수 있고 또 제2요구를 소위 이제 뭉개버리는 방법을 쓰게 된다면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초래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유승민 의원은 지금 아마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자쪼님 옆방이라고 하시면 어느 방에서 오셨을까요? 최동희 의원실이신가요? 예. 잠깐만요. 저게 나영이 메롱님이 주신 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진 의원님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혁신위원회에 대해서 건의가 있어요. 사선 의원은 지역구로 옮겼으면 좋겠고 또한 65세 이상은 공천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입장이 다릅니다. 어떤 나이가 됐다고 해서 국회의원을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것이 과연 정치 발전을 위해서 꼭 좋은 건가? 국회에 있다 보면 젊은 사람이 해야 될 역할도 있고요. 조금 국정 전반에 대한 현안과 또 예를 들면 장관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셨던 분이 국회의원으로 오셔서 일을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나이에 제한을 두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한 3선 이상의 의원, 4선 이상의 의원이 되면 꼭 지역구를 바꿔야 되느냐 이것도 고민해볼 문제입니다. 그것이 정치 혁신인가 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그렇게 혁신적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국회라고 하는 공간의 특성상 다선 의원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거든요. 그래야 뭐 국회 부의장도 하고 국회의장도 하고 또 당에서의 상임위원장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선 의원들이 뭐 새누리당은 다선 의원들이 다 있는데 우리는 없다면 그것으로도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 전체가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가 먼저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은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지역에 있어서도 요즘은 호남도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만은 누구든 공천하면 당선되는 지역은 많이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수도권처럼 경합지역인 지역 이런 곳에서 3선, 4선 의원을 하신 분들은 그냥 꽂아서 당선된 게 아니거든요. 본인들이 지역구 관리도 잘 하시고 지역민과 소통도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새누리당과의 경쟁에 있어서도 다 당선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를 조금 더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근데
정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현장에 나가서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만은 현장에 나가거나 뭐 집회장에서 하거나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어떤 것들을 해결하고 문제를 조율하고 하는 역량과 역할들도 있기 때문에 다선 의원들이 현장에 잘 나가지 않는다 이것만으로 그 의정활동을 잘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단정 짓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여러가지 것들을 다 혁신위원회에서 고려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미 혁신위원회 안에 들어가 있는 조국 교수께서 그와 관련한 입장들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뭐 올리셨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반영돼서 논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 범프리카 철이님이 쓰신 글에 대해서 의원님 아프리카 방송하시는 분 중에 망치부인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시사방송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 배우자분도 의원이시더군요. 이렇게 글을 주셨는데요. 제가 망치부인님 잘 알고 있고요. 망치부인님 방송에도 종종 그래요? 예, 종종 나갑니다. 근데 이제 그분은 서울시 의원이시고 저는 국회에 있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는 중에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하경 의원님이 잠깐 저희 방에 오셨네요. 이하경 의원님 아시는 분 있으세요? 예. 아, 1인 방송을 그냥 하는데. 아니 거기서? 예. 마이크 놓고? 예. 어디? 뭐 잠깐 얼굴. 수다의 달인이 오셨다고 다들 수달이라고 하시네. 뭐 이름 걸고 뭐 하는 거야? 예, 그냥 제 방송국입니다. 아 그래? 아니 내가 말한 거 이런 거였어. 어제 그 보험 이야기, 김미숙 보험 이야기. 안녕하세요. 예, 다 여기 이제. 아 군포분도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잠깐 의원님하고 말씀을 나눠야 되니까요. 오늘 방송은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면 방송 끝나고 또 의원총회를 제가 가야 돼서. 예. 혹시 뭐 한 1, 2분이라도 하실 말씀? 네, 그 김강진 의원님과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시고요. 또 우리나라에 이런 좋은 의원들이 많이 있으면 희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좀 후원 좀 해주시고 또 밀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꼭 필요할 때 있으면 불러주세요. 저도 오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